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특 고전 시간 4번 4강 이제 방옹시여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때에 따라서 이게 방옹이시여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자, 이제 바로 작품 한번 보죠. 자, 신흠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흠의 그 이제 평시 좀 내과의 해오락이야. 왜 자꾸 그쵸? 뭐였지? 이제 그 뭐야 물고기를 바라보느냐? 같은 못에 사는데 좀 평화롭게 살면 안 되겠니? 뭐, 아니 저거 뭐야? 그다음에 뭐지? 그 매미 그쵸? 매양 매미야. 너 나무에 너무 높이 올라가서 좋아하지 마라. 그 위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자, 그 위에 거미줄 치고 누가 기다리고 있다. 관직 생활 조심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인간이. 뭐 이런 거. 갑자기 이제 둘 중에 뭐가 그 신음의 시조였는지 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두 개가 좀 생각이 나네요. 어쨌거나 정쟁, 당쟁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좀 남기셨던 뭐 그런 분이시죠. 자, 그래서 한번 광해군 때 정쟁에 연루돼서 정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적인 투쟁입니다. 자, 붕당 정치를 말해요. 김포로 추방당한 뒤, 자, 정치적 좌절감과 소외감, 세상에 대한 염증과 대결 의지를 토로한 연작시이다. 자, 소외감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알겠죠? 나만 빠졌다라는 어떤, 그쵸? 그 다음에 염증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뭐랄까, 어떤 긍정적인 기대가 무너지고 나서 굉장히 한동안은 좌절의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감정이 수습되면서 내가 나에게 닥쳐온 이 위기를 내가 기필코 내가 극복하고야 말겠다. 뭐라고 하는 어떤 대결 의지 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자, 그 심정을 이제 토로한 시인 거죠. 방옹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시골에 있는 농부를 말해요. 시골에 있는 노인, 그러니까 자기를 지칭하는 거죠. 방옹. 그러니까 방옹이 시로서 그러니까 세상에 메시지를 던진다. 시골에 있는 노인이, 촌노인이 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노라.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제목을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원으로 돌아왔대요.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사에 진력이 나서 정말 많이 실망을 해서, 자, 되돌아보면 부귀 공명은 쭉정이나 두엄풀같이 쓸데가 없는 것이었다. 한순간이었구나. 오직 사물에 접해 노래하면 풍부가 수레를 내려, 자, 호랑이를 잡는 만용을 못 버리는 병과 같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뭐 누군지는 해설을 해놨죠. 그쵸? 풍부라는 사람이 술에 내려서 호랑이랑 맞짱 뜨는 것과 같은 만용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한낱 헛되고 쓸데없는 그 만용이었구나. 그쵸?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세상사에도 어느 정도 깨달은 거죠. 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뭐 당랑거철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마귀가 수레와 맞짱을 뜨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모두 30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이라는 시상전개를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자, 그래서 발견할 수 있고 표지어를 통해서 담화 표지라고 합니다. 담화 표지, 지시어들이죠.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기도 하고 화자를 정서가 드러나기도 하고 시적 표현의 다채로움을 구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제시문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원래 이제 이 제시문 가 같은 거는 우리 이제 문제에서 보기선지에 있죠. 보기지문에. 그러니까 보기지문을 꼭 보셔야 돼요. 그냥 작품만 보고 시상 판단할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보기지문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뭐 산촌에 뭐 눈이 오니 돌같이 묻혔고 뭐 막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배경 설명을 좀 가보자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신음 선생의 이제 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무덤에 있는 게 비석이에요. 클로즈업으로 잡아놨는데 굉장히 멋있죠. 자, 그래서 광해군 시기는 물론 광해군에 대한 뭐 역사적 평가를 지금 뭐 내리는 시간은 뭐 아니지만, 광해군은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 총명한, 그렇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영민하고 총명한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뭐 아버지 선조가 선조 자체도 이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선조도 후궁소생의 소생으로서 왕위를 잃은 왕위에 계승한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궁소생인데 처음으로 왕이 된 게 선조입니다.
근데 광해군도 후궁소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빈 김씨 소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아버지인 선조가 후궁,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 선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소생으로서 왕이 되었다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서 자기의 아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쵸? 임진왜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광해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선조의. 그러니까 광해군도 그쵸? 둘째 그 후궁소생이기 때문에 사실 세자를 잇게 하는 게 조금 그쵸? 좀 불안했죠. 본인도 그랬는데 아들도 후궁소생이라는 거에 대한 그쵸? 어떤 그 컴플렉스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어쨌거나 아버지와의 갈등이 많았는데,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의 활약도 있고 전란 후에 어떤 이 황폐해진 임진왜란 후의 상황을 수습을 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근데 광해군은 맞아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개추국사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왕위에 대한 어떤 이 불안감 때문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북인 세력이다라고 우리 아까 저번 강의 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북인 세력이 너무 소수였습니다. 서인 세력이 훨씬 더 그 세력이 좀 컸어요. 그래서 언제 왕위를 뺏길지 모른다라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지 옥사를 좀 많이 일으켰는데, 자 그래서 광해군은 사실은 뭐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이런 건 뭐 중립외교인 이런 건 뭐 지금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뭐 옥사라는 게 뭔지 뭐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를 많이 일으켰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흠, 자 이 시의 저자 신흠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산촌에 눈이 오니, 자 산촌이니까 자기가 머무르는 시골이죠. 돌길이 묻혔다. 자 돌길이 묻혔다는 건 이제 건곤이 패삭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자 건곤이 이거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패삭했다. 뭐라고 썼냐면 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폐쇄라고 어떻게 보는 게 더 맞는데, 건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 같구나. 시비를 열지 마라. 초가집에 있는 대문이 시비문이죠. 야 열지 마라. 날 찾으리 누가 있으리. 서리법이네요. 자 서리법이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날 찾을 리가 있겠느냐? 자 무슨 얘기예요? 나를 찾는 이가 없다. 내가 이렇게 이 시골 촌구석에 내려와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한 명도 날 찾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뭐랄까 배신감이죠. 실망감과 배신감이죠. 내가 서울에서 그렇게 벼슬을 한참 할 때는, 관직에 있을 때는 내가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났고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몰락하니까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힘을 잃고 나니까 나를 찾는 놈이 없구나. 이런 이 괘씸한 이런 정서죠. 그래서 밤중만 일편명원 한 줄기 달빛이 그의 벗인가 하노라. 자 그럼 이제 그의 벗은 누구예요? 자기를 이제 3인칭으로, 그렇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달빛만 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는 어때요? 외로움이죠. 그러니까 외로움, 실망감, 쓸쓸함 등등등이 일수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자 3수 초목이 매몰한제, 매몰이 뭐야? 매몰됐다. 자 무슨 말이죠?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와서 초목이 매몰된 거죠. 송중만 푸르렀다. 자 그러면 초목이 매몰했으니까 지금 여기선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 이게 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송죽이니까 색채적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색채적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이라는 하얀색과 더불어서 색채 대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송죽,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뭐 송죽, 소나무랑 대나무인데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군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죽만 푸르구나. 풍상이 섞어친데, 바람과 서리가 이렇게 섞어친데, 이런 날 너 혼자 무슨 일로 푸르냐? 자, 너 어찌 너 혼자 푸를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서리가 막 미친 듯이 내리치는데 어찌 너 혼자 그리도 푸르냐? 두어라 감탄사입니다.
내 성현이 물어 무엇하리. 그럼 보세요. 자, 지금 결국에 이 송죽은 누구를 말하냐면 화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찌 너 혼자 푸르냐? 이 너는 누구예요? 2인칭으로서 송죽을 말하지만 가리키는 거지만 결국 송죽이 화자 자신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화자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 선생님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송죽이 왜 화자 자신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때문에 그래. 두어라 내 성인이 나의 본성이니 타고난 선천적인 본성이니 그 본성이 뭐예요? 혼자 푸는 거죠. 송죽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본성이 그러니 그만두어라. 그러니까 내 본성이 뭔데? 푸르다라는 거죠. 송죽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송죽은 뭐예요? 결국 화자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죠. 새한 고절은 너뿐인가 아노라. 새한 고절. 새한이 뭐예요? 새 춥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강하다라는 소리예요. 한 이거 춥다고요? 한파할 때 한 고절. 고귀한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소나무 너뿐인가 하노라. 자, 우리 고전시가에서 소나무, 대나무 나오면 한 번이라도 부정적으로 묘사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초목이 다 메모란제 송죽만 푸르구나. 자, 풍상이 섞어친제 어찌 너 혼자 푸르냐. 그게 너 누구예요? 자, 그래서 나 자신, 화자 자신이죠. 송주가 어찌 너만 푸른가? 자, 두어라 내 성, 내 본성이러니 자, 물어 무엇하리. 서리법 또 나왔네요. 자, 그러니까 물어 무엇하리. 물어 뭐 하겠느냐.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저렇게 혼자 푸르는 게 나의 본성이거늘.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나는 앞으로 변함없이 늘 그랬듯이 변함없이 나의 절개를 지킬 것이다. 뭐처럼? 송죽처럼. 자, 이해됐죠? 자, 어젯밤 눈이 왔어요. 자, 달이 쫓아 비추었다. 자, 달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왔대요. 시각적 심상 있죠. 자,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매우 맑구나. 어떻다? 자, 어쩌다예요. 첫말 부은 떠돌아다니는 구름인데요. 오락가락 하느뇨. 자, 그럼 이것도 시각적 심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달빛이 굉장히 밝게 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흰 구름이, 그래, 뭐 어차피 지금, 자, 이렇게 달빛이 있는데, 자, 흰 구름이 이렇게, 자, 떠돌아다니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 뭐겠어? 이 달빛은 뭐예요? 세상을 비추는 존재죠. 그쵸? 그러니까 이 달빛은 왕이죠. 임금이죠. 자, 해와 달은 무조건 얘들아 왕이야. 자꾸, 해는 왕이고 달은 왕비다라고 해석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아니야. 큰일 나. 안 됩니다. 나는 왜 얘네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왜 달을 왕비에 비유하나 했더니 뭐 해를 품은 달 그 때문에 그런다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들어서 안 돼. 큰일 나. 달 건드는 얘들아 왕비는 건드는 거 아니야. 야, 어느 작품에 왕비 얘기를 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을 말합니다. 그럼 이 구은 있죠? 구름. 얘는 뭐예요? 왕의 달빛을 가리는, 왕의 치적을 가리는, 왕의 업적을 가리는, 왕의 덕성을 가리는 자, 간신들이죠. 자, 이거 3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대부들의 마인드는 어떻다? 나 아니면 다 간신이다. 이 마인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대부의 그 의무는 뭐예요? 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생계를 보살피는 이게 우리 양반 사대부들의 의무인데 이거를 가리는 존재들은 다 간신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반대는 쟤네가 다 간신인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락가락 하느뇨. 자, 이건 실제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렇죠. 저 달빛이 매우 거슬리는 것 같아요. 자, 석가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자, 대구법이네요. 자, 근데 석가래가 뭐고 기둥은 뭔지 알 건데 자, 집을 지을 때 자, 여기 이제 반석 위에 놓죠. 이걸 반석이라 그래요. 자, 반석 위에서 자, 이제 기둥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얹지 않습니까? 근데 지붕을 그냥 얹는 게 아니고요. 지붕과 지붕 사이에 지지대를 하나 놔야 돼요. 지붕이 틀어지지 않게끔, 지붕이란다. 이 기둥이 틀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지지대를 하나 놔야 됩니다. 요거를 석가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둥과 석가래는 자, 석가래와 기둥 이거는 뭐겠어요? 나라를
버티게 만드는, 나라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죠. 그래서 수간목 작은 줄 웃지 마라. 그러니까 석가래가 짧고 기둥이 그쵸 뭐 기울어서 그래서 수간목, 그러니까 작은 시골의 작은 집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수간목은 석가래도 짧고 기둥도 좀 틀어졌지만 야 비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나를 비웃지 마라. 어즈버, 자 감탄사예요. 어떻다 어즈버 감탄사, 두어라 감탄사. 자 감탄사 많이 나오네요. 만산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만산나월, 이 내 앞에 보이는 다 모든 산과 이 모든 달빛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현재 자연의 강호에 묻혀 살 수밖에 없죠. 지금 쫓겨난 거니까. 그렇죠? 강호의 삶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있기는 있어요. 이게 있다라고 봐야지 맞는 거는 같아. 그러나 이 부분은 맞아요. 이 팔수 한정에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팔수의 한정에서는 만약에 여기만 발췌해서 나왔다. 어느 작품에서 문제 풀다가 이 부분만 발췌했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이거는 자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거는 강호가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품 전체의 30수 전체를 보면은 이게 강호가사, 어떤 시골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노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만족감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을 엎은 후에 그러니까 대문을 없앴다. 영역이다 불관타. 영역이 뭐예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영욕. 그러니까 뭐 부귀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귀영화. 자, 부귀영화가 다 불관타. 상관없구나. 금서를 다 흩은 후에 이 금서가 가야금이고요. 그 다음에 서가 책입니다. 악기와 그 다음에 책이죠. 사대부들의 가장 일상적인 어떤 취미라고 해야 될까? 자, 취미 활동이 이제 저거죠. 그러니까 우아한 취미죠. 양반들만 가질 수 있는 취미죠. 그러니까 악기도 끊었고 책도 끊었어요. 그래서 이 몸이 한가하죠.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이 금서를 했다. 그러니까 금서를 흩었다. 악기와 책을 끊었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나는 이제 사대부로서의 어떤 이 의무에 대해서 나는 이제 회의감을 좀 느낀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책이 다 끊었어. 그러니까 양반인데 책을 끊었어. 자, 결국 이거는 뭐냐면 책이 싫어서가 아니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과 그 다음에 이 세상 민심,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나라의 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한 회의, 염증, 그 다음에 이 실망감, 뭐 등등등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너무 지긋지긋해서 나 이제 책 다 끊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백구야. 자, 부르네요. 자, 갈매기야. 자, 기사를 잊으면 기사를 잊으면 너와 낸가 하노라. 자, 그래서 기사를 잊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을 잊어버리면 너와 나뿐인가 하노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가 뭔지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한식 비온 밤에 한식이랍니다. 초여름이네요. 자, 봄빛이 다 퍼졌다. 늦봄. 그렇게 해석합시다. 자, 무정한 화리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어떻다? 자, 감탄사. 우리님은 가고 아니 오는고. 님이 가서 안 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쌤이 강조해주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무정하다. 자, 얘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자, 화류는 뭐냐면 이제 꽃 화자고 유가 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정하다라는 건 어떤 정서야? 무정하다. 무정하다는 어떤 정서죠? 무정하다는 뭘까요? 관심이 없다? 뭐 배려가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자, 요거 해석이 좀 정밀해야 돼. 무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뭔지 대충 알기는 알 건데 이걸 언어적인 걸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야. 나는 지금 외로워. 아니면은 이래저래 불만이 많아. 아니면 나는 또 되게 바빠. 뭐 등등등등등이 있어요. 현실이 좀 그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날씨가 봄이지.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이런 좋은 날씨를 즐길 만한
현실적인 여유도 없고 현실적인 그런 기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딱이에요. 자, 내가 벚꽃 구경을 막 가고 싶어서 막 들떠 있는데, 아싸, 내가 좋아하는 누구랑 가야지 뭐 이러고 막 들떠 있는데, 벚꽃 구경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그쵸, 이별을 맞았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까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봐. 나는 지금 벚꽃 구경 가면 좋다는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지금 그럴 만한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지, 그치? 그러면 그 벚꽃이 어떻겠어? 벚꽃을 원망하고 싶은 심정이라기보다는 그 벚꽃이 좀 얄밉고 야속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속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때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모르고 내 기분도 모르고 때만 되면 항상 돌아오는 이 벚꽃이 참 밉구나. 때만 되면 돌아오는 발렌타인데이가, 때만 되면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참 야속하기도 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정하다는 건 결국에 나의 기분과 나의 정서와 맞지 않음에서 오는 야속함, 원망감, 뭐 이런 거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게 어떤 그 뭐랄까, 진짜 누구를 이렇게 원망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의 이 현실이 싫어,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님이 안 왔죠. 님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님은 내 곁에 없어요. 내 곁에 없는데, 자, 내 곁에 없는데 화류는, 자, 예쁜 꽃과 버들은 봄을 따라서 매년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정하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류, 봄의 화류가 나에게 무정하게 구는 거죠. 얄밉게 구는 거죠. 야속하게 구는 거죠. 원망스럽게 구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무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원망이라고 환원시키기 좀 뭐예요, 사실. 그 다이렉트로 원망. 얘들아, 무정난 무조건 원망이야. 자, 뭐 이렇게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보다는 조금 약한 단계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내 기분과 맞지 않는 좀 약간 불만족스러운 현실, 뭐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자, 19수로 가보죠. 창밖에 워석버석 의성어 의태어네요. 자, 음성상징어. 님이신가 일어나 봤습니다. 해란 해경의 낙엽이었습니다. 벌써 가을이네요. 자, 아까 이거 제시문 가에서 뭐라 그랬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어즈버, 자, 감탄사 계속 나오죠. 통사구조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유한한 간장이니까 뭐냐면 이제 뭐 유한하다, 한계가 유한하다, 뭐라 해야 될까? 한이 맺힌 내 간장, 내 속내가 끊어질까 하노라. 애가 끓는구나, 애가 닳는구나, 초조하구나, 뭐 이런 뜻. 그래서 꽃지고 속잎이 난답니다. 다시 봄이 왔죠. 시절도 변하여라.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되어 날아다닌다. 자, 생동감이라 그랬지, 이런 것들. 자, 기억나? 자, 봄이 왔어요. 즉 계절의 변화 플러스 새로운 생명의 생장, 탄생 등이 나오면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비돼서 날아간답니다. 이 나비는 결국에 뭐냐면 자기 자신의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리라서 자, 조화를 잡아 천변만화하는가. 자, 그러니까 조화는 뭐냐면 세상의 변화입니다. 자, 세상의 변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질서, 세상의 이치, 순리, 원리 등등등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는 세상의 원리, 이치가 조화입니다. 자, 누가 도대체 이런 걸 다 주관하는가? 누가 이걸 이렇게 이끌어 가는가? 왜 그래요? 지구가 도니까 그렇죠. 자, 옛날엔 지구가 도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 조화를 잡아 천변만화하는가? 누구예요? 지구의 자전이다. 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뭐 그런 화자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 29수. 자, 여기 별표 5개. 자, 여기 방홍시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부분이 아닐까. 자, 노래 삼긴 사람, 노래를 삼겼다는 건 노래를 했던 사람이라는 소리고요. 씨름도 하도 할시야. 씨름도 많기도 많구나. 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저 바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이 있는 거죠. 자, 일러 다일 못 일러 불러나 풀었던가. 자,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이 감정을 이룰 것, 말할 말, 할 말, 못한 말 다 풀었던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 다 이걸 노래를 풀었던가. 진실로, 진짜로 이렇게 해서 내 한이 풀릴 것이라면
나도 노래나 부를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 노래를 불러서 풀린다면 나도 노래나 실컷 불러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까 이제 제시문가에서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 그 다음에 실망감 등등등이 계속 자 나타나고 있고, 자 어떤 그런 자기의 심정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거를 내재적으로 풀었다거나 해결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체 내용은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볼게요. 자 광해군에 대한 건데.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나에 대한 설명. 자 3수에서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자 서리법이죠. 화제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상한 거 없고. 자 6수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라고 했는데 자 감각적 이미지가 있나요? 자 눈 온 후에 달빛 쫓았다. 자 시각적 이미지죠. 자 막다 시각적 이미지가 심상이 있죠. 자 그래서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괜찮고. 자 14수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자연물에 사람의 감정이 이입돼야 돼요. 자 그래서 백구야 기사를 잊으면 너와 낸가 하노라. 그러니까 백구야 세상 일을 잊어버린 건 너와 나뿐이구나. 그러니까 백구는 자연물이고 의인화했다. 그쵸? 백구 길을 갈매기가 백구 갈매기가 뭐 세상에 이런 것들을 잊었다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인화된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17수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해서 무정한 화류 때를 알아 폈는데 우리님은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을 대비한 게 맞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뭐 기다림, 안타까움, 아쉬움,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29수에서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역설적 표현은 없죠. 자 여기서 역설이라기보다는 좀 뭐 반어에 가깝다면 좀 가깝지 않을까? 근데 어쨌거나 인식의 전환이 확실히 없어요. 화자의 생각이 뭐 변해서 마음을 고쳐먹는 데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1번 그렇게 가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기억은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보시면 기억 백구입니다. 자 경계하는 대상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기쁨을 느끼는 것도 아니죠. 자 백구는 나의 우울함이 투영되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다음에 이상적 세계의 모습이 그쵸 갈매기일 리가 없고 화자가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소외감 맞습니다. 세상에 대한 실망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니은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니은을 봤더니 자 나비입니다. 그쵸 나비. 자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구나. 자 자신의 삶을 글쎄요 성찰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구나 뭐예요 그만큼 세월이 지났구나 세월이 벌써 또 빠르게 돌아왔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성찰하는 매개체 왜냐면 그 다음에 성찰의 어떤 흔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화자가 동질감을 느낀다. 자 화자의 감정과 유사한 객관적 상관물이고 니은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하는 소재이다. 그쵸? 그러니까 누가 이런 조화를 부리는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 예전에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참 그 풀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구나. 어찌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의 조화를 이렇게 신기하게 부리는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이로움, 예찬. 자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이 됩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뭐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3번 이건 그냥 정답만 볼게요. 틀린 거 A입니다. 1번이죠. 겨울에 송죽만 푸른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담겨있다. 아니죠. 겨울에 송죽이 푸른 건 내 본성이죠. 변함이 없는 선천적 내 본성이죠. 자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분신이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화자의 다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에 언급된 시간 관련 표지요. 자 나를 해석한 것. 자 1수 자 적절한 것은 자연물인 눈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제 이런 말 이해되죠? 형상을 시켰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소리예요. 자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
고독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길이 끊겼다 그랬죠. 길도 끊기고 12문도 닫아버렸죠.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고립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자, 정답 1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틀린 거 볼게요. 자, 눈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 알려준다. 맞습니다. 근데 다른 좌절감이 아니죠. 다른, 자, 왕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기원의 대상, 바람의 대상인 거지 좌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만산나월을 통해서 뭐 괜찮습니다. 내 삶에 대한 무상감이다. 무상감은 허무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상감이 있긴 있지만 만산나월을 통해서 무상감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산나월이 무상감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자, 화류를 통해서 계절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맞죠? 괜찮죠? 비라는 소재를 통해 재회에 대한 기대감 아니죠. 자, 지금 비라고 하는 소재는 자, 결국에 방해물이죠. 그쵸? 방해물. 그러니까 그 뭐랄까 17수에서 무정한 화류도 때를 나가 피었거든. 어떻다 우리님은 아가 오는 거 왜 가고 아니 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 뭐랄까 님이 왜 오지 않는가 이런 거기 때문에 님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한 원망감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그쵸 이게 뭐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자, 그래서 안 되고 마지막 5번 26수에서 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갔고 자, 풀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리움의 정념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26수에서 그렇죠. 이게 뭐 그리움을 노래한 게 아니라 그렇죠. 대상에 대한 뭐 예찬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자, 정답으로서 1번이 되네요. 역시나 문제가 좀 이상하지 않나?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5번은 뭐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풀어보시는데, 자, 그래서 뭐 이 정답만 한번 보면은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4번이에요. 간장이 끊어진다는 관습적 표현을 사용해서 관습적 표현은 뭐냐면 자주 쓰는 표현들. 자, 유사한 문학 작품마다 자주 사용하는 자, 표현들이라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습적 의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나무 그러면 이제 사대부의 절기를 드러낸다. 장미 그러면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한다.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흔하게 자주 쓰는 표현들을 우리가 관습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맞아요. 관습적 표현인 거 맞아요. 자, 근데 정치적으로 소외된 화자가 삶을 성찰하면서 느끼는 후회 감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간장이 끊어지는 자 이거 보시면은 낙엽이 무슨 일인가 어주버 유하는 간장이 다 끊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님을 기다렸는데 님이 오지 않는 나의 초조함 애끓는 심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성찰하는 부분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후회라기보다는 자, 기다림이나 원망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자, 선생님은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